아까 방송 초반에서요, 다우존즈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지역에 지금 케이스 숫자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수치를 보시면 단 하루 만에 감염자의 숫자가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감염자가 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쪽에 좀 가치주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순환주 쪽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행 산업 쪽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Travel stocks slump again after several conference and convention cancellations. 자, 여행에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몇몇 그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이 취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행 산업 쪽의 주식이요, 지금 굉장히 넓은 범위로 떨어지고 있다,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냐면 풀 리커버리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비드에서 벗어나겠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리저라든지 비즈니스 트래블, 여행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코비드 관련된 그 리스트릭션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 메리엇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3.2, 윈덤이 마이너스 2.1이고요. 스피릿 에어라인즈가 마이너스 4.5, 델타 에어가 마이너스 4.2, 사우스 웨스트도 마이너스 3.9%, 굉장히 전반적으로 여행 산업 쪽의 주식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에어비앤비의 주가는요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여행 산업의 주식들과 나란히 가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비드의 영향이 다시 확산되면서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줌인데요. 줌의 주가가 어제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줌 비디오의 주가가 지금 클라임 올라가고 있다. 7% 가까이 수요일날 올라갔다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줌이라는 기업은 이제 유사어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뭐랑 유사어냐면 지금 리모트 미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원격 미팅 아니면 원격으로 만나는 그런 행사들이 지금 줌이라는 단어가 유사어로 여겨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야, 줌에서 만나, 야, 줌 하자, 뭐 줌 미팅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처럼 줌을 사용하기 시작할 만큼 지금 줌이라는 그 기능이 굉장히 우리 삶 전반적으로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뉴케이스의 코비드가 올라가고 있다. 아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명 넘게 감염자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조항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컨벤션이라든지 컨퍼런스, 그리고 비즈니스, 리저, 트래블 쪽에 타이가 돼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수요일날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리저 쪽 그리고 비즈니스 트래블 쪽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그 뉴욕 오토쇼라고 굉장히 커다란 행사가 캔슬이 됐습니다. 취소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큰 행사가 취소가 될 정도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브로키지 컴퍼니인 그 도이치뱅크가 또한 그들이 플랜하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컴포넌스를요 온라인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서요, 그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요 리트리트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후퇴한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후퇴했다. 원래는 이제 그들의 직원들이 원래 풀타임으로 9월 달부터 근무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지금 연기하게 됐다. 다시 10월 달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게끔 지금 조치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업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다시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줌의 주가는 오히려 7%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줌 말고도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AMD입니다. 자, AMD의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anced Micro Devices, AMD의 그 풀 네임이죠. 자, AMD가 다시 이제 랠리를 계속하고 있다. 수요일 날도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애퀴지션, 인수권, 엔비디아가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락될 수 있다, 방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국의 규제 당국에 의해서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AMD의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MD의 주가가요, 지금 한 6% 가까이 올라가면서 119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6일 동안, 그러니까 장이 서는 6일 장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죠.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AMD입니다. 자, AMD는요, 지금 혼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벤치마크, 반도체 벤치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서 지수로 표시해 준 건데, 이 지수가 지금 지난 6일 동안 7%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보면요, 지금까지 23%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따라서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AMD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힘을 낸 이유는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암을 인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마도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블룸버그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영국 정부가 이번에 판단을 하고 있다.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게 되면요, 국가의 그 안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AMD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힘을 내고 있다, 이러한 식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암 인수권이요, 영국 규제 당국에 의해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블룸버그가 전해주면서 AMD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실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2.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엔비디아를 최고의 기업이라고 지켜주는 그런 투자 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능가할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의견을 로센블랏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던져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프라이스 타겟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원래는 $200를 주고 있었는데 $200에서 250까지 뭐 20% 이상 성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폭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주면서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한즈 모스만이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금 성장을 지침하는 그런 방향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성장의 동력이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DPU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 이 DPU가 데이터 센터를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뭐냐면 Early Days of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 쪽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두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맨에 따르면요,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암을 엔비디아에 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암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이 엔비디아의 그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암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엔비디아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요, 로빈후드가 드디어 상장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거 상장하자마자 100%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농담을 여러분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농담이 실현화됐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로빈후드가 이번에 50%가 올라갔다. Second day of wildest training. 지금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1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가 수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서 이 주식 거래가요, 몇 번씩이나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나 주가가 한꺼번에 올라가든지 떨어지게 되면요, 중간에 잠깐 멈추거든요, 그 거래를. 따라서 어제 로빈후드가 50%라는 성장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많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70.3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50.4%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1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이 돼 버렸고요. 자, 로빈후드의 주식은 메이킹업 한다. 지금 만회한다는 거죠. 뭐를 만회하냐면 굉장히 초라한 데뷔를 했었다. 나스닥에 지난주에 상장을 할 때 굉장히 첫날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첫날 일단 상장가가요, 38달러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4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상장가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첫날 주가가 무려 8%가 떨어지면서 34달러 정도로 첫날을 마감했는데요. 자, 이렇게 초라한 데뷔를 한 주식이요, 단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이 언클리어, 아직까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화요일 날도 지금 89,622주를 더 샀다고 합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난주 화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장부터 월요일까지 캐시 우드는 이미 315만 주를 매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89,000주를 더 샀으니까 지금 거의 4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양의 지금 매수를 보인 거죠. 자, 이렇게 캐시우드라는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로빈후드에 베팅을 크게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을 보면 지금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는 주식이 바로 로빈후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 벳을 보면요, 월스트리트 벳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딧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의 채팅룸이죠. 주식 전문 채팅룸인데 이 채팅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주식이 바로 로빈후드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델리티도 나와 있는데, 피델리티는 미국에서 가장 사용자 수가 많은 거래소입니다. 이 가장 그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 바로 로빈후드다. 이렇게 지금 캐시우드로 대표되는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100%나 상승하는 엄청난 모습을 로빈후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빈후드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00%가 상승하면서 혹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식도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원주의 기사에 따르면요, 지금 최근에 로빈후드의 주가가 이렇게 용솟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로빈후드가 옵션 프렌지라는 것은 광란의 파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의 광란의 파티를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5일 만에, 그러니까 마켓에 지금 등장한 지 5일 만에요, 옵션 거래가 엄청나게 스파이킹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옵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새로운 주식들에 비교해서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스턴 타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7만 5천 개의 콜 옵션이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9만 5천 개의 풋 옵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양쪽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옵션이 걸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에 걸렸던 옵션과 비교를 해보면요, 코인베이스가 첫날 상장할 때 13,000개의 콜 옵션 그리고 15,000개의 풋 옵션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지금 코인베이스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옵션 거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콜 옵션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70달러에 걸려 있었던 콜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실현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풋 쪽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오히려 더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요. 8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풋 옵션이 지금 30달러에도 많이 걸려 있고요. 20달러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8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5일 내에 주가가 30달러나 아니면 20달러까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이게 리테일 인베스터인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로빈후드의 주가의 그 변동성은 엄청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100%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앞으로 100%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베팅을 하겠다. 이러한 것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의 전망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시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지가 필요한데, 왜냐면 이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좋은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반가운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want to continue this market conversation now with Greg Swenson, founding partner at Brig McAdam. So Greg, I want to first just start here on Bitcoin and cryptocurrency. I'm going to ask you about Gary Gensler's comments in just a moment. But I was reading through your notes. We're seeing right now Bitcoin down over 3%, actually almost 4% right now. Now, in your notes, you mentioned that Bitcoin, you called it a great inflation hedge. Why so bullish on Bitcoin as an inflation hedge, especially considering the amount of volatility that we have seen in Bitcoin and in cryptocurrency, just even in the last 2 months? Yeah, it's a great question, Kristen. And yes, there has been plenty of volatility in Bitcoin. I mean, it's off almost 50% from its all-time high earlier this year, and you saw a lot of short covering. Even last week, I think on the 25th, it went up to 48 at one point because of the massive liquidation of short positions, and then it settled back in around 40. So, look, it's been in this range. It's sort of stuck in this 30 to 40 range. I think it's a massive buy when it gets close to 30, and maybe you take some of the leverage off when it gets close to 40. But considering that you have this emphasis on regulation and all this chat from the SEC and other regulatory bodies, and it's still holding in there in the high 30s, I think that's a really good sign. And I think, as you mentioned, long term, it's a great inflation hedge. The volatility, you have to live with it. You buy on the dips when you see 20% corrections, buy more. But at this point, I look at it as a long-term inflation hedge with the money printing that's going on from the Fed and the government with the reckless spending. I think it's a must-have in your portfolio. So now, of course, I would love to get your thoughts on what SEC Chair Gary Gensler did say about how he wants more oversight on not just Bitcoin, but the other cryptocurrencies. We've heard from some folks say that in the long term, regulation is actually going to be good for Bitcoin, good for some of the other cryptocurrencies. Of course, short term, it does cause at least some pressure on cryptocurrencies. But what are some of your thoughts and some of your comments that regulation is definitely coming or could be coming down the pike for cryptos? Yeah, look, it's inevitable, especially with this administration. I mean, if it moves, tax it. If it moves a lot, regulate it. That's going to happen, and ultimately, it stifles innovation. It adds market friction, which is unfortunate. But I think that's built into the price right now. Those expectations are there, and I don't think that's going away. So over-regulation is something that the market has to deal with. It's unfortunate. It's happened in the energy sector, since January, and I think that's been a headwind both for cryptos, for Bitcoin specifically, as well as energy, which you talked about in your prior segment. But ultimately it'll be okay, and Bitcoin has done well in spite of the ban in China.
liquidations around tax time, and I think you expect some, additional or increased pressure for regulation as well as taxation. So that's something that, ultimately will be a bit of a headwind. But I think in the long term, again, with the massive spending and the debasing of the currency, I think it's a long-term buy and hold, and don't worry about the volatility.